그래서 이제 천인슐레이터를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를 조금 짤막하게 다시 요약을 해주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게 이제 어떤 종류의 이게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인슐레이터인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절연체예요. 절연체란 말은 예를 들면 이제 2D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에서는 밴드갭이 있고 근데 얘가 이제 웨이브 펑션,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나 해미토니안이 이제 좀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가 있어서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가 저번에 이제 예를 들면 와인딩 넘버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넘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넘버가 있어서 뭔가 이제 바운더리로 갔을 때 바운더리로 갔을 적에 뭔가 논트리비얼한 일이 일어나는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천 인슐레이터에서 제가 막 바운더리에 어떤 게 있는지는 얘기 안 해줬지만 예를 들면은 그 넘버가 그 해미토니안을 이렇게 뭔가 유닛 벡터로 적었을 적에 유닛 벡터가 이제 스피어를 몇 번 감는지 뭐 이런 감는 거에 해당하는 숫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넘버가 제가 이제 또 그 홀 컨덕티비티를 측정을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코에피션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그 이런 짧게 이제 데피니션을 얘기해주면 이건 아마 시험에도 기말고사 어떻게 보는지 이제 학생들 대충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해줬나요? 뭐 이렇게 앞에 한 20개인가 키워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골라서 답을 한다 했죠.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뭐냐? 막 이런 게 이제 물어보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제 얘는 인슐레이터인데 그 중에 이제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 뭔가 이제 매스메티컬한 이제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애다. 그리고 얘 피노메놀로지는 이제 바운더리로 가면 뭔가 갭블리스하거나 메탈릭한 애가 있는 애다라고 답을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인슐레이터라는 애가 있더라 정도까지 혹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을까요? 음, 없으면 오늘 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넘버가 있으면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죠. 첫 넘버가 있으면 도대체 바운더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자꾸 바운더리에 뭔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천 인슐레이터는 이걸 약간 유도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짤막하게 말로 유도하기 힘든데, 천 인슐레이터가 있는 이제 천 인슐레이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오픈 바운더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샘플이 있고 여기는 이제 베큐민 애를 만들면 뭐가 생기냐면 요 엣지를 따라서 흐르는 뭔가 채널이 생겨요. 원디멘전al 메탈이 생겨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은 잘 보면은 요 Y 방향으로는 제가 인피니신 샘플을 생각을 합시다. Y 방향 겁나 기네요. Y 방향 겁나 길고 그다음에 이제 X 방향으로는 제가 한쪽에는 천 넘버가 있는 천 인슐레이터 갖다 놓고 반대쪽에 이제 백큐을 갖다 놓고 했을 때 제가 뭐를 그릴 거냐면 모멘텀 Y 방향으로 이제 모멘텀을 가져올 거고요. KY를 가져올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밴드 구조를 그리는데 밴드 구조를 이제 KY에 대해서 그리면은 KY에 대해서 그리면은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인슐레이터는 학생들이 아는 인슐레이터는 컨덕션 잠깐만 헷갈린다. 이게 컨덕션이죠. 그죠?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랑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끝나죠. 그냥 일반적인 인슐레이터는 트리비얼 인슐레이터는 그냥 학생들이 가장 익숙한 인슐레이터는 제가 여기 뭐 베큐물 만든다고 해서 막 뭐가 더 생기지 않잖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랑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끝나죠. 그죠? 근데 천 인슐레이터는 이렇게 제가 그 백큐에다가 갖다가 딱 대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를 연결하는 어떤 밴드가 생겨요. 그래서 어, 이런 일은 쉽게 보는 일은 아니죠. 그죠? 이런 일은 쉽게 보는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밴드의 개수가 첫 넘버랑 정확히 같은 개의 개수가 생긴다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 증명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벌크 인슐레이터에 저번에 계산했던 첫 넘버라는 애가 1이면은 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를 연결하는 애가 하나가 생길 거고요. 만약 2라면은 이게 두 개가 생길 거고 3이라면은 이게 세 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걔네는 내가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터미네이트 했을 때만 나오는 애들이야.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뭐 그냥 뭐 이런 밴드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얘네 특징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혹시 그룹 벨로시티의 데피니션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룹 벨로시티는 에너지를 모멘텀으로 미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 그룹 벨로시티가 뭐냐면 제가 파티클을 여기다가 딱 놨을 적에 제가 전자를 여기다 딱 놔요. 그러면 얘가 이리로 쭉 움직일 텐데 움직이는 벨로시티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를 연결하는 이런 애들은 무조건 뭔가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계속 올라가야겠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긴 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그 벨로시티가 항상 양수거든요. 모든 KY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 전자를 제가 여기다가 놓으면 전자가 항상 이쪽 위로만 슉슉슉 하는 거. 네, 이런 애들을 학생들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그냥 메탈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전자가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이천 인슐레이터에서는 엣지를 딱 놓고 보면은 뭔가 전자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밴드가 생겨요. 그리고 이 밴드는 요 바운더리, 샘플의 바운더리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애들은 벌크로 이렇게 페네트레이트 하는 애들이 아니고요. 여기에만 이렇게 쫙 갇혀 있는 애예요. 샘플에서 이제 그 바운더리 근처에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천인슐레이터에 딱 갖다 놓으면은 내가 전압을 따로 걸지 않아도 전자가 한쪽으로 계속 빙글빙글 한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용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나 이제 천 인슐레이터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교수님, 네. 혹시 네. 굳이 베큐움이랑 컨택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백큐음일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이제 트리비아 인슐레이터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샘플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그냥 딱 자르면 백큐음이니까 백큐음으로 한 건데 뭐 이렇게 예쁜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그 아토믹 컴포지션이 바꿔지는 메탈 두 개 이렇게 예쁘게 바운더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백큐음이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바운더리는 메탈릭한 건가요? 그렇죠. 바운더리는 메탈릭해요. 다만 전자가 한쪽으로만 갈 뿐이에요. 메탈이긴 한데 굉장히 이상한 메탈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메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딘가 갖다가 쓰려고 자꾸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선생님, 있으면 저거 질문. 엣지 네. 채널이 두 개인 게, 그 네. 아까 천 넘버에 따라서 개수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거 보통은 밴드 그릴 때 전자 하나당 하나 라인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럼 저거 전자 두 개에 해당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밴드 구조 그릴 적에 서블레티스당 하나가 나오는데요, 밴드가. 근데 이거는 그 넘버랑 비례하지 않고 이제 바운더리에만 사는 애고 첫 넘버에 비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1D 메탈의 채널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KY가 이 데리베티브가 양수인 1D 메탈의 종류가 두 개가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핀이랑은 관련 없는 건가요? 스핀이 두 개인 이유. 있다면은 네 스핀이 있다면 뭐 스핀 디제너러스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플래퍼가 두 개가 있죠. 업다운이 전부 다 여기로 가고 그러면 여기도 업다운이 있고 그럼 네 개가 되죠. 네, 이 넘버는 스핀이랑 상관 있는 넘버가 아니고요. 이 첫 넘버랑만 상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그 밴드 네, 크로싱이 없고 한쪽만 있는 거는 한쪽 엣지만 봐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이쪽에 이렇게 터미네이션이 반대쪽에도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좋은 반대쪽 질문인데 엣지는, 네. 네, 반대쪽 엣지에서 반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생각해보면 네.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약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애만 있다고 하면은 전자가 자꾸 저쪽으로 다 몰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퀄리브리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컴펜세이트 해주려고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어딘가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확히는 이렇게 링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을 따라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 애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쪽 방향으로는 인피니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쫙 흐르기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여기서 바운더리 네. 엣지 기준이 뭔가요? 바운더리의 기준은요, 이 첫 넘버가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의 차이입니다. 또는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일렉트론 입장에서 이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려 하면은 어, 그 워크를 해야 되죠. 뭐라 그러지? 메탈 같은 거 이렇게 벗어나려 하면은 일렉트론 입장에서 뭔가 에너지를 페이해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포텐셜 베리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 알루미늄 판에 알루미늄 판에 안에만 전자가 사는 이유는 얘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포텐셜 베리어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그죠? 그 바운더리에 이제 포텐셜이 있는 구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백큐브를 만들면 자동으로 거기에 이제 포텐셜 베리어가 있겠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조금 그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질문이 네, 하나 더 있는데 그 네, 바운더리에 이게 그 카이랄리티가 생기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수식적으로만 유도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인투이션으로 그러니까 저게 키랄 모드가 생기한 이유가 약간 피직스라 해야 되나? 좀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첫 넘버랑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잠시만요. 음, 스키핑 오빗이라고. 네.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천인슐레이터가 이펙티브하게는 일렉트론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대략. 그러면은 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벌크에서는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직선을 못 가니까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엣지를 따라서는 얘가 이렇게 한번 가서 퉁 부딪혀서 다시 튕기고 퉁 부딪히고 튕기고 퉁 부딪히고 튕기고 하면은 대략 이쪽으로 쫙 가겠죠, 그죠? 이쪽으로 쫙 가는 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는 애. 그래서 대략 이게 이제 엣지 모드에 해당을 하는 애에 해당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는 첫 넘버랑 매칭을 하려면 조금 수식을 끄적끄적 해야 되고요. 말로 때우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엣지 모드가 꼭 존재해야만 하겠구나라는 거는 요 그림을 보면 좀 와닿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로부터 오늘 조금 얘기를 더 유도를 할 건 뭐냐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엣지 모드가 있으면 이제 첫 넘버하고 시그마 XY가 연결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한 시그마 XY가 왜 첫 넘버랑 연결이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알교할 수가 있거든요. 알교하는 과정이 막 엄청나게 간단한 건 아니고 어, 그래서 이 얘기는 막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너무 자세히 이해를 못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할 거는 하고 싶은 시스템은 뭐냐면 이제 첫 넘버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샘플을 겁나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링 쉐입으로 만들 거예요. 도넛 모양으로. 도넛 모양으로 만들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엣지를 따라서 커런트가 흘러요. 이 엣지를 따라서 이렇게 1D 모드들이 첫 넘버 개수만큼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넘버가 1이면 이쪽으로 빙글빙글빙글 도는 게 이제 그 모드가 한 개가 있고 걔는 요 바깥 바운더리에 로컬라이즈가 돼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쪽은 그 정반대로 돌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오빗 방향을 잘 생각해 보면 얘는 이렇게 돌고 안쪽에 있는 애는 반대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는 애가 생겨요. 네, 제가 물어보려는 건 뭐냐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요 센터에다가 에디아베틱하게 천천히 마그네틱 필드 켤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 천천히 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볼 거예요. 제가 보이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플럭스 켜면은 밖에서 안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빨려 들어올 거고요. 밖에서 안쪽으로 전자가 빨려 들어올 거고 빨려 들어오는 정도로부터 이 시그마 XY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셋업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를 제가 센터에 두고 이렇게 천천히 켜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볼 건데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전자기학 시간에 또는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도 배웠죠. 그죠? EMF라고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인가? 그 마그네틱 플럭스를 마그네틱 필드 내가 천천히 바꾸면 그거를 빙빙 도는 전기장이 생겨요. 혹시 그 맥스웰 이퀘이션을 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확히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레디우스가 L이면 이게 이제 그 반지름이 L이면 파이가 이제 요 플럭스고요. 요 센터에 들어간 마그네틱 플럭스고 플럭스의 타임 데리베이티브 나누기 2파이 L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정확한 값은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유달적인 중요하지만 그냥 아이디어는 뭐냐면 제가 마그네틱 플럭스 타임에 따라서 바꾸면 전기장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장이 생겨요. 네, 생각을 하나 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전자가 바깥에는 이렇게 돌고 안쪽에는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쪽에 도는 애한테는 자기가 가려는 방향이랑 정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고 바깥에 도는 애는 자기가 돌려는 방향으로 더 전기장이 더 가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애는 뭔가 더 못 움직이게 만들고 바깥에는 더 움직이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안쪽에는 모멘텀이 하나 줄어드는 역할을 할 거고 바깥에는 모멘텀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기가 도는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안쪽에 돌던 애는 학생들이 알다시피 이제 밴드 구조가 있으면 퍼미 레벨 아래는 무조건 다 채워야 돼요. 그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 가하면은 미안합니다. 이게 바깥쪽인 것 같네요. 일렉트릭 필드 가하면은 필드를 가한 쪽으로 모멘텀을 받으니까 이 전자가 한 칸씩 올라가게 돼요. 모멘텀을 받으려면 K 스페이스에서 움직여야 되죠. 그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말은 얘가 에너지 스페이스에서도 올라가야겠지. 요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전자 상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깥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칸씩 전자가 끌려 올라가게 돼요. 한 칸씩. 왜냐면은 그 일렉트릭 필드가 자기 도는 방향을 맞으니까 모멘텀이 쫙 생기니까 그 모멘텀 때문에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끌려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끌려 올라간 전자의 개수를 카운트 해보면은 정확히 이 모드의 개수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좀 더 끄적끄적 자세히 해보면은 확실히 카운트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스토리만 전달을 해줄게요.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은 여기 노트를 좀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전기장이 가해지면 전자가 모멘텀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모멘텀을 받는다고 얘가 갑자기 에너지랑 K 릴레이션 바깥으로 갈 수가 없잖아. 왜냐면 얘는 스테이트가 없으니까. 스테이트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K랑 에너지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퍼미 레벨 위에 전자가 뚝뚝 생겨요. 퍼미 레벨은 0이었는데 폴스를 받으니까 이거 올라가죠. 그리고 반대 방향 애들은 모멘텀을 밀려나면서 안쪽으로 더 빨려 들어가요. 안쪽으로 더 빨려 들어가고 비어지는 전자의 개수가 그래서 딱 1000넘버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 자세한 계산은 제 계산 노트를 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요 엣지 모드가 있고요. 엣지 모드가 있고 제가 플럭스를 천천히 켜면 전자가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바깥으로 이제 밀려나는 거면 이제 커런트가 있는 거죠. 사실 일렉트론 커런트가 있어야지 이게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일렉트론 커런트는 요 바깥으로 가는 방향이고 제가 가한 전기장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그죠? 빙글빙글 돌고 도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직각이 되죠. 그죠? 이런 현상이 정확히 홀 이펙트죠. 그죠? 제가 가한 전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직각이니까 홀 이펙트고 그리고 아까 움직인 전자의 개수가 1000넘버에 비례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1000넘버가 당연히 그 시그마 XY에 비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1000넘버 곱하기
어떤 넘버가 되는데 이건 잘 워크아웃 해보면 이 팩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계산은 굳이 막 정말 궁금한 친구는 한번 끄적끄적 해보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전류가 바깥으로 이렇게 쫙 가야 된다라는 건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바깥으로 가니까 직각이니까 시그마 XY가 논지르고 시그마 XY가 딴 거엔 디펜드 안 하고 첫 넘버에만 디펜드 하겠구나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밀려난 전자의 개수가 첫 넘버에 비례를 하니까. 그래서 시그마 XY가 이런 나이스한 디짓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엣지 모드의 개수하고 타이틀리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긴 얘기를 다시 쫙 정리를 해주면 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애의 서브셋으로서 천 인슐레이터라는 애가 있는데요. 천 인슐레이터는 약간 일렉트론이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와 같은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애인데 그런 프로퍼티 때문에 엣지 모드도 있고 엣지 모드 때문에 홀 컨덕티비티도 나오고 근데 홀 컨덕티비티가 나이스하게 퀀타이즈가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넘버가 그 벌크에 사는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 스피어를 몇 번 감는지로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는 이 다 얘기가 기억이 안 나면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첫 넘버 뭐 이런 거 봤을 때 겁먹을 거 하나도 없고 조금 이렇게 그냥 수학자들이 잘 정의한 넘버고 그 넘버를 따라가면 엣지에 뭐가 살더라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뭐 홀 컨덕티비티 유도할 수 있고 뭐 엣지 모드도 유도할 수 있고 이렇더라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넘버가 벌크에서 유도된 그런 네. 물리량인데 지금 네. 2D 물질에서의 그 네. 특성을 설명한다는 네,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벌크의 웨이브 펑션의 프로퍼티를 봤더니 엣지에 뭐가 사는지 알아낼 수 있고 엣지로부터 홀 컨덕티비티도 유도가 되고 그리고 그 넘버가 막 온갖 더러운 숫자들 뭐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러운 숫자는 아니지만 뭐 퍼미 벨로시티, 뭐 디스오더의 스트렝스 뭐 그런 거 다 인디펜던트하게 뚝 떨어지는 숫자가 나온다. 참고로 이 숫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만나 그래요. 그러니까 C1이 기대되는 값이 1이면 1 플러스 0.0000 하다면 1, 뭐 이렇게 에러가 거기서 나는. 그러니까 엄청 어큐레이트하게 실험에서 체크가 되는 숫자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걸로 2 스퀘어 나누기 H바가 무슨 값인가 뭐 그거를 노멀라이즈 하는데 쓰고 했었어요. 그 물리량 펀더멘탈 유닛을 결정할 적에 사용했던 실험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그때 이제 퀀텀홀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하나 더 나갈 거는 이제 퀀텀 스피노 이펙트라는 다른 하나의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보여줄 건데요. 이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게 천 인슐레이터만 있다라고 잘못된 컨셉을 가져갈까 봐 그래요. 전에 말한 것처럼 천 인슐레이터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있는데 그 이그젬플로서 그냥 퀀텀 스피노를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퀀텀 스피노는 뭐냐면 퀀텀 스피노이라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천 인슐레이터인데요. 천 인슐레이터인데 어떤 애냐면 스핀업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마그네틱 플럭스 보고요. 그다음에 스핀 다운인 애는 이쪽으로 마그네틱 필드 보는. 그래서 한마디로 스핀업인 애는 G축으로 느껴지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느끼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요. 스핀 다운인 애는 마그네틱 필드가 아래쪽으로 가는 애를 받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스피노비 커플링이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학부 양자역학 시간에 또 배웠죠. 스피노비 커플링이라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스핀에 따라 스핀이 이제 일렉트론의 오비탈 모션이랑 커플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운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스핀마다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을 반대로 보게끔 해준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딱 그 말을 듣고 나면은 내가 만약 엣지를 만들면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스핀업인 일렉트론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스핀 다운인 애는 왼쪽으로 가려고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스핀업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돌고 스핀 다운인은 반대로 도니까. 그러면 이제 엣지를 만들면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첫 넘버가 아니라 다른 어떤 G2 invariant라는 다른 mathematical 넘버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고요. 이런 애들은 effective하게 이런 애들은 또 특징이 그냥 말로만 할게요. 설명은 자세히 안 할게요.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야만이 스테이블해요. 그래서 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학생들이 이제 논문을 보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시메트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시메트리. 그래서 어떤 조건 아래서만 어떤 인슐레이터가 토폴로지컬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퀀텀 스피노 이펙트의 경우에는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라는 게 있을 때만 이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없으면 이 엣지가 이렇게 갭블리스 하던 애가 그냥 갭이 열리고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퀀텀 스피노 이펙트가 있는데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있을 때만 엣지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타임 리버스를 깨면은 그냥 엣지가 다시 그냥 트리비얼 인슐레이터랑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난 학기나 그 전년도에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퀀텀 스피놀이 뭐냐 막 이런 거 했더니 그 학생들이 그 문제를 아무도 안 걸었더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예로서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쓰는지 아무래도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어디다가 쓰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이런 애들은 한쪽 엣지에서 스핀업은 이쪽으로 가고 스핀 다운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거의 원디멘전al 메탈인데 잘 보면은 내가 스핀을 잘 정의할 수 있다면 스핀이 무조건 이쪽으로만 흐르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스핀 다운이는 여기로 가고 스핀 업이는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스핀 업이랑 다운이랑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스핀 덴시티라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겠죠. 스핀 커런트도 만들기 쉽고. 그래서 이 물질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는 그 스핀트로닉스를 연구하는 친구들은 스핀트로닉스에 이거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너비 커플링이 강한 물질들,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퀀텀 스피너 뭐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제 스핀트로닉스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 경우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시메트리라는 게 필요하고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고요. 이 경우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뭐 퀀텀 스피너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뭐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있어야 된다. 막 자꾸 그런 말을 할 텐데 그 얘기가 딴 게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있을 때만 엣지에 뭐가 흐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더라.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제가 오늘이 마지막 렉처인데 제가 아마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렉처 노트가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간 거는 정말 궁금한 친구들이 좀 끄적끄적해서 보면 되겠고요.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시험에 나올 거를 제가 미리 알려준다면 타입 바인딩, 그다음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천 인슐레이터 이거 정도 적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혹시나 문제를 제 걸 고를 친구들은 그거 정도 좀 잘 외워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더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을 줘서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허성혁 학생이었나? 네, 그래서 허성혁 학생은 끝나고 좀 더 오늘 얘기해서 끝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업은 끝났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해주면 돼요. 네, 교수님, 그 네, 천 인슐레이터랑 그러면 네, 퀀텀 스피놀 이펙트 여기서 차이점이 그러면 천 인슐레이터에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스핀 구분 없이 그냥 하나의 그렇죠. 그 엣지 채널에서 그냥 두 개 스핀 구분 없이 다 흐르는 거고 퀀텀 네, 스핀홀은 그 스핀이 구변이 돼가지고 스핀 이렇게 업
카일라리티랑 이렇게. 스핀 다운 카일라리티가 그렇죠. 다르다 뭐 이런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험에서는 만약 내가 전류를 만들고 싶다, 일렉트릭 커런트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천 인슐레이터 갖다 써야 되고요. 내가 혹시 스핀 커런트 만들고 싶다, 그럼 퀀텀 스피너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그 네,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할 때 1D에서 말씀하신 거에서 그 약간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1D의 원디를 제가 엣지는 설명을 거의 안 하긴 했는데, 네. 점 하나라서 그 전류가 흐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엣지에서 음. 전류가 흐른다는 게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 좋은 질문인데요. 원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메탈릭하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인슐레이터면은 아까 본 것처럼 밴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있고 이렇게 갭이 딱 있고 끝나겠죠. 근데 그 지로 디멘전al 바운더를 만들면 거기에 지로 디멘전al 한 스테이트가 하나가 딱 걸려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바운더를 만들면은 벌크 갭 사이에 있는 뭔가가 스테이트가 생겨요. 이 경우도 정확히 그렇죠. 천 인슐레이터도 벌크 갭 사이에 뭔가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지로 디멘전을 한 경우는 여기 뭔가 스테이트가 한두 개가 생기고 끝납니다. 약간 그 솔리팀 같은 게 그런 경우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혹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나 그 네. 천 인슐레이터 같은 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있나요? 그 퀀텀 스피너 디바이스. 이펙트는 네, 그 텅스텐 다이텔루라이드의 싱글 레이어인가에서 최근에 이제 실험에서 컨펌이 됐나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머큐리 텔루라이드 퀀텀 웰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컨트로버셜해요. 그걸로 사이언스 논문을 나갔으나 그 뒤에 뭐가 리프로듀스가 잘 안 되더라. 라는 이제 스토리가 좀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활용을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데 이거에 이제 원 하이어 디멘셔널 아날로그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토폴로지컬 밴드 인슐레이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비스무스 셀레나이드,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뭐 이런 애들이 정확히 그런 애들이고 걔네는 제가 알기로는 걔네들은 이제 스핀트로닉스에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신기한 건 걔네가 제가 알기로는 서머일렉트릭 프로퍼티가 굉장히 좋아서 그것도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프로퍼티랑 연결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걔는 지금 현재 와인 냉장고 및 냉장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는 와인 냉장고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그렇게 실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응용을 네.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보면 그 특성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2D 퀀텀 스피너 이펙트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것도 네. 그렇고. 사실은 실험적인 어려움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천 인슐레이터는 이제 퀀텀홀 같은 경우 제가 마그네틱 필드 가함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 그냥 강하게 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제가 밖에서 그냥 컨트롤하면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험적으로. 근데 제가 실험을 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는데 어렵단 말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자석 큰 거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퀀텀 스피너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노빅 커플링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스피노빅 커플링이라는 건 제가 밖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토믹 엘레멘트를 결정하면은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밖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만들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재혁 학생이 퀀텀 스피너 추가로 좀 보고 싶은데 혹시 방금 여셨던 렉처 3 서플리멘터리 노트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끝부분에 나왔던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주면은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라는 게 뭐냐면 정말 이제 타임을 반대로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이제 타임을 반대로 뒤집는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생각해보면 모멘텀이 어떤 애가 파이나이트하게 있다라는 거는 타임을 뒤집으면 모멘텀이 반대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스핀업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모멘텀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스핀 다운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릭을 해주면 스핀업 일렉트론이 스핀 다운으로 바뀌고 스핀 다운이 스핀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찍 그어지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카운터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페어로 스테이트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업인 애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다운인 애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파트너가 항상 있어서 이거를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열어주려고 하는 순간 뭔가 마그네티제이션이 생겨야 돼요. 그 업다운이 동시에 존재하는 애를 내가 강제로 뜯어내려고 하면은 그 혹시 스피너프에서 업이랑 다운이랑 강제로 뜯어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지만 필드 가하는 거거든요. 마그네틱 필드 가하는 거. 걔는 타임 리버스를 깨죠. 마그네틱 필드는 타임 리버스를 가하면 반대로 되니까.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그래서 요거는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라는 게 있는 이상 요렇게 이렇게 찍 그어진 요거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도 안 되고 없앨 방법도 없고. 근데 타임 리버스를 없애면 뭐가 가능하냐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렉트로닉하게 스핀 업인 애는 위로 밀어내고 스핀 다운이는 아래로 밀어내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요 파미 레벨 근처에 아무 스테이트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따라서 제가 아무리 전압을 가한다고 해서 뭐가 흐르지 않겠죠. 왜냐면 얘는 그냥 인슐레이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보면 전류가 흐르려면은 이게 메탈이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메탈릭하지가 않죠. 파미 레벨에 아무 애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슐레이터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토폴로지컬한 프로퍼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있을 때만 이렇게 엣지를 따라서 뭔가 메탈릭한 게 살아남고요. 이런 경우만 제가 전압을 가한다든지 하면 스핀 커렌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커렌트가 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트리비얼하게 끝나게 됩니다. 네, 혹시 답이 되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병준 학생 질문이 천 인슐레이터에서 각 아톰을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 로컬라이즈 되어 있든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든 상관없이 컨덕티비티가 천 넘버에 비례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그 사실 인슐레이터라고 어슈머를 했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로컬라이즈 돼 있으면 이제 벌크가 메탈릭하기 때문에 천 넘버에 비례하는 홀 컨덕티비티가 나오는 건 아니게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가정은 인슐레이터인 경우. 그래서 벌크에 있는 일렉트론은 다 로컬라이즈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학생들이 좀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일 바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논문 읽다가 이런 단어들 봤을 때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허석혁 학생은 나갔나? 허석혁 학생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 질문 노트 보내준 거를 조금 보고 얘기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허성혁 학생이 첫 번째 렉처, 두 번째 렉처였나? 제가 그때, 예, 제가 그때 이어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 소리가 깨져서 들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허성혁 학생이 좀 다시 질문을, 클래리피케이션 질문을 줘서 그 얘기를 조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두 번째 렉처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친구들은 남아서 들어도 좋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플럭추에이션의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T가 있고 T에 대한 영향 빼고 스페이스 디멘전만 보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템퍼러처 이펙트는 빼고 스페이스 디멘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었고요. 이게 이제 아이징 체인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1D에서랑 2D에서랑 3D에서랑 차이 나는 게 이제 네이버의 개수였고 네이버 개수에 비례해서 뭔가 오더링을 했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는 폭이 퍽퍽퍽 커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템퍼러처 이펙트는 무시하고 이 디멘전에 대한 얘기만 보겠다라는 얘기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T코 0이라서 파티클 간의 상호관계가 없는 J코 0일 때 그렇다면 스페이스 디멘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얘기였어요. 이게 주변에 이제 J가 빵일 때에 대한 디스커션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1D에서 하는지 2D에서 하는지 3D에서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 각 분리된 디그리 프리덤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거의 제로 디멘전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G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파트는 설명을 안 했어요. 수업에서.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요거를 파티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JS를. 예, 딴 게 아니고 그냥 템퍼러처 이펙트를 잘 다루는 또는 이제 프리 에너지라는 값을 계산하게끔 해주는 혹시 이제 공대 친구들이면은 뭐 프리 에너지는 배웠죠, 그죠? 그 프리 에너지에 나오는 로그 G가 그 정확히 프리 에너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법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이런 거 계산하는 과정이 있더라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좋고 뭐 굳이 뭐 몰라도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문제 없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너지를 미분해서 페이즈 트랜지션이 되는 곳을 찾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의 스페이스 디멘전의 흥미로운 과정을 보이지 않는 것과 어떤 네, 이게 정확히 맞아요. 허성혁 학생이 이걸 정확히 이해했고요. 이 에너지 미분해서 이렇게 픽들이 짝짝짝 있을 때가 페이즈 트랜지션이 있는 건데요. 지로 디멘저널 모델에서는 스페이스 디멘전에 대해서 흥미로운 거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템퍼러처를 인피니티부터 0까지 낮추는 중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피니티에 있는 경우랑 똑같죠. 그 경우에 이제 오더링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0D에서는 오더링이 아무 일도 없더라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였었고 1D에서도 페로마그넷은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2D나 3D에서는 오더링이 있는데 2D에서는 KT 트랜지션이라는 이상한 트랜지션에 대해서 나중에 이기로 교수님이랑 김준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김준선 교수님이랑 이기로 교수님이 왜 2D에서 슈퍼컨덕티비티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2D에서 마그네티즘이 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들이 오더링 경향이 스페이스 디멘전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주의할 게 제가 여기 스페이스 디멘전이랑 상관없이 싱귤라리티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싱귤라리티가 0D랑 1D에서만 없어요. 그래서 2D, 3D에서는 있는데 이 J 이퀄 0인 모델에서는 스페이스 디멘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0 디멘전 시스템으로 트리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J가 뭐였냐면 옆에 스핀이랑 인터랙션 하는 텀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스핀이랑 인터랙션 하는 텀은 빵이면 얘가 1D에 사는지 0D에 사는지 2D에 사는지 3D에 사는지 구별하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면 옆에랑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는데 얘가 무슨 디멘전이 있는지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디멘전이랑 상관이 없지만 J가 논지로면 얘가 이제 스페이스 디멘전을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옆에 애랑 인터랙션 주고받기 시작을 하면 얘가 1D에 사는지 2D에 사는지 3D에 사는지 구별을 하기 시작하고 스페이스 디멘전이 디펜던트하게 바뀝니다. 성혁 학생 혹시 이 파트가 이해가 됐을까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5는 디멘전이 낮을수록 온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플럭추에이션 네, 이게 맞아요. 이게 정확히 맞아요. 성혁 학생이 제대로 이해했고요. 디멘전이 낮으면 낮을수록 플럭추에이션 효과가 커요. 그래서 오더링이 잘 안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단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3D 샘플이 뭔가 마그네티즘이 있거나 뭐 슈퍼컨덕티비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크리티컬 템퍼러처 같은 걸 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내가 너무 얇게 막 뜯어내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오더링이 없어져 있어요. 똑같은 템퍼러처여도.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디멘전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3D 샘플을 이렇게 계속 뜯어내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이제 2D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디멘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학생들이 혹시 오더링을 원했다면 디멘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더링은 없어진다. 그래서 너무 2D로 다 이렇게 얇게 만들면 원하는 오더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엔트로피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엔트로피라는 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정도잖아요. 그죠? 엔트로피가 이제 사람들이 말로 하기를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정도를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더링이 덜 돼야지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를 것 같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면 얘가 오더링이 잘 돼 있으면 내가 전부 다 스핀 업인 걸 알고 있거나 스핀 다운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플럭추에이션이 커서 오더링이 없다면 이거 업다운, 업다운이 막 다 섞여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스핀이 어떤 컨피그레이션인지 모를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플럭추에이션이 크다라는 거는 엔트로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고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오더링이 있으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겠죠.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 스핀 업이 한 걸 하나 알면 저기 멀리도 스핀 업일 걸 이미 알잖아요. 오더링이 있는 시스템이면. 이게 전체가 다 스핀 업이겠구나 하는 걸 이미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럭추에이션이 크다라는 거는 엔트로피의 영향이 중요한 거고 엔트로피가 엔트로피를 가장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텐덴시는 디멘전이 낮으면 낮을수록 크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역 학생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보면 돼요. 예, 교수님. 지금까지는 잘 이해한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로 질문이 끝이야. 그리고 KT 트랜지션은 그 김준성 교수님과 그 이기로 교수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KT 트랜지션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나온 그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매년 교수님들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가르치시거든요.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설명하기 애매해요. KT 트랜지션이.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 이제 폭탄 돌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넘기는 거니까 그분들께 이제 설명 들으면 되고요. 그분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정도인 것 같고 혹시 공부하다가 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좀 더 설명이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메일로 주세요. 그래서 이메일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거고 아닌 부분은 혹시 뭐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면 만나서라도 얘기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갈게요. 다들 추석 잘 보내요.